제가 이 글을 써놓고 다시 리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다 요약을 할 수 있을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박사께서 입헌 군주제를 도모하다가 체포돼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국가의 독립 유지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국민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국민의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을 교화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쓰면 좋겠다고 하는 그 유성준의 건의를 받아서 단 4개월 만에 완성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 대한제국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정신은 우리가 독립을 잃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독립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허약한 국가의 주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초점을 두고 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을 보면은 대한제국을 영원 무궁토록 지키자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혁명적인 시민혁명에 번가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이때 마련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병합이 되지 않았다면 필경 이 독립정신의 바탕을 두고 시민혁명이 발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한민국이 전제 왕권 정치에서 민주정치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사상적 토대가 바로 이 독립정신에 있었다.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독립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사에 있어서 또 정치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독립정신의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승만 박사가 쓰신 모든 책을 읽어봐도 다 그걸 공감하실 텐데 공하게 쓴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주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의 해석의 바탕을 두고 아주 정확하게 장면을 예측하고 현실을 진단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독립정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감옥에 계시면서도 이 언론을 통해서 특히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한국의 운명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러한 책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서적이 아니고 동양 그 당시에 천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 특히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역사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그 어떤 그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상을 정리한 말하자면 기납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상적인 검잡탑을 이룩한 그런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독립정신이고 독립사상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제가 독립정신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해 놨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인용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다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대도 안 되고 고관 대작의 기대도 안 되고 우리 백성 모두가 특히 하층민을 할 수 있는 서민들이 자각해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여가지고 스스로 강해지고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백성, 말하자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가 내 나라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정신의 바탕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 이러한 정신의 바탕을 둔 말하자면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원문에 보니까 새 법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당시에는 입헌군제제로 가든지 아니면 민주제로 가든지 정치제도를 완전히 정제군주 정치에서 벗어나가지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미국처럼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자기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자유를 지키고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에 표현된 그 독립사상을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적 공화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께서는 스스로 양녕대군의 16대 손이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을 연장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대한제국에게 충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유지하면서 독립을 유지한다. 그런 사상이 이 속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형식적인 문맥을 보면은 대한제국을 우리가 지켜서 영원토록 독립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 전제왕권 제도는 도저히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입헌 군주제로 만들든지 아니면 민주정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제왕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그 당시 조선조 말이나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무능해가지고 국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상당한 그 반성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권 세력이 무능해가지고 독립을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한 상당한 반발이랄까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정치를 전제정치와 헌법정치, 민주정치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제정치로서는 나라의 독립을 보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를 왕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또는 왕의 나라가 아니면 자기의 상관, 양반의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저 나라가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전제 국가에서는. 이래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전제정치야말로 가장 취약한 정치제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제적인 절대왕정을 폐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를 채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강한나라 서구 열강을 다 보면은 전제왕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민주정치를 미국과 같은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독립을 유지하자면은 백성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이러한 세법,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근데 그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옛날에 상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또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러한 풍속을 가지고는 세법이 정착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께 새 교육을 시키고 새 문명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가지고 만민이 평등한 이런 법률 제도를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승만 박사는 본인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를 개혁해가지고 만민이 오히려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러한 민주공화제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용문들 제가 인용을 해두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개혁을 주장을 하되 굉장히 합리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만 박사께서는 갑신정변 또는 아관파천 이런 것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다 실패했는데 그것은 백성이 자각하기 전에 상부 위에서부터 개혁을 하겠다고 추진하니까 백성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을 교화해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자각을 하는 그 다음에 과거의 전통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다음에 개혁을 해야 옳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관한 정신이 교화입니다. 그런데 그 교화의 내용은 기독교 정신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내용이고 그것을 한국에서 실천할 기회가 사실은 있었죠. 1910년에서 12년 YMCA 근무하면서 많은 교화 활동에 노력을 하셨고 하와이에 계셔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에도 말하자면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그 정신을 일깨워주는데 많은 그 정열을 쏟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는 독립을 주시할 방법이 없다는 그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고 급하게 독립을 추진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화의 바탕을 둔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